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에버그린님 방송을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오늘 확인을 해보는데 저도 대충 확인을 한 건데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 SEC 소송 문건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리플 소송 문건도 가져왔습니다. 뭐 리플에 관련된 소송 문건, 요 리플이 이 SEC에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한 그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서 있죠. 그거는 대충 봤는데 우리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 소송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관점입니다. 이건 제 관점이고요.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 서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 자, 자 보이죠? 여기에 보이시면은 리플 랩스하고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슨에게 이제 소송을 건 내용입니다. 이제 서머리만 볼 거예요. 다른 것도 보는 게 아니라 서머리만 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3년에 그때부터 이제 얼마를 팔았다, XRP를 판매를 했다. 근데 이제 2번을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2번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왜냐면 리플사는 요 등록된 스테이트먼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개 그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것과 함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리플사는 인포메이션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리플과 그다음에 투사이더 바로 이제 뭐 크리스 라슨과 크프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줬다. 사실 이 문제가 초기에도 있었던 거죠. 계속 XRP가 증권이다라고 하는 게 이때 초기 당시에 XRP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거죠. 지금 이 사실이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C에서. 대신 SEC에서는 이 등록된 스테이트먼트는 제공을 하지 않았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리플은 또 이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불법적 증권 제공을 이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자, 이제 보시면은 리플사가 법률적 충고를 2012년 초기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률적 이 충고가 바로 이제 XRP가 바로 이제 스테이트먼트 컨트랙트가 될 수 있다.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될 수 있다. 바로 투자의 연결 투자의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계약이 고려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요 Federal Security Laws 위에서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충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암호화폐 잘 모를 때잖아요. 2012년 때. 당연히 이런 걸 충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충고를 받지 않고 자 보시면은 리플과 라슨이 무시를 하고 이 충고를 대신에 이 XRP 이 등록되는 거 없이 바로 이제 SEC의 그 어떤 허가가 없이 어떤 제출 보고가 없이 그냥 바로 XRP를 분배하고 이 리스크를 거머쥐고 이제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얼마를 팔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 게 바로 7번이에요. 지금 보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베리 롱 장기간 봐야 된다 XRP를.
자, 이 의미를 통해서 XRP를 장기간 또 매수하고 또 앞으로 이 XRP가 성장할 거다, 가격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매번 이야기를 하고 선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플사가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어이가 없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문제 핵심은 바로 요거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4번. 저는 2번을 좀 볼게요. 2번을 좀 더 깊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이트먼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초기 판매자 할 때 판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률적 충고를 듣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고 XRP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위반 같은 거 봤을 때 위반인데 위반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위반 두 개인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서머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뭐 저에게는 뭐 이 부분은 뭐 항상 여겨져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예상했을 바로는 아마 이 크리스 나슨하고 그 다음에 빵형하고의 약간 좀 그 뭐죠? 벌금형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초기에도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 뭐라 그러죠? 초기에 판매할 때 좀 이상하게 판매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판매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감안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리플사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2012년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2013년. 2012년에 충고를 했다고 하니까 2013년, 2014년까지 봅시다. 리플사가 2013년, 2014년쯤에 이제 새로 회사가 개설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현재 문제를 깊숙하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서머리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확인했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빵형하고 뭐 리플사하고 그다음에 크리스 라슨이 약간 벌금형 정도 물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법원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또 한 번 제시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리프사는 사업을 잘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이런 다큐멘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만 된다면은 XRP 증권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 뭐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에버그린 님이 또 방송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안 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방송을 짧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